저와 함께 20분 만에 인공지능이 뭔지 함께 푸셔봅시다. 다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다들 스마트폰 열어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루다를 검색한 다음에 너티를 다운받아 주세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한번 이루다와 함께 대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이루다와 대화를 해보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나요? 요즘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봐봐요. 되게 엄청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인공지능 참 신기하지 않아요? 이제 저와 함께 이 수업을 들으면은 다음과 같은 수업 목표를 마스터하게 돼요. 수업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까지 기계는 사람이 시키는 것만 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싶다. 음악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재생을 해주고 그냥 끝이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음악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이러한 음악을 듣고 싶어 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너가 이러한 음악을 좋아하니까 다음에는 이거와 한번 비슷한 음악도 한번 들어봐 라고 추천을 해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기계가 제 의도를 파악하고 잘 알아서 이제 잘 추천해주는 시스템이 막 생기는 거죠.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컴퓨터로 모방한 시스템이에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문제 해결과 탐색, 추론, 학습, 인식을 하는데 이게 왜 신기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었다? 하지 못했어요. 탐색을 할 수 있었다? 탐색도 하지 못했어요. 추론, 학습도 당연히 못했겠죠. 기계는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시키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조그만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옛날에는 로봇은 시키는 일만 할 수 있었어요. 이거를 저기로 옮겨라, 여기로 옮겨라 하면 옮겨주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과 닮은 로봇들이 나오는데 그냥 정해진 환경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 입력한 특정한 형태의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사진 보정 어플 많이 쓰고 계시죠? 만약에 제 사진이 이렇다 가정해 볼게요.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제 색감을 조정해서 이제 예쁘게 보정을 해봤고요.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이모지 같은 이런 귀여운 수염이랑 뿔, 동물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제 얼굴에 한번 입혀봤어요. 이 중 하나는 놀랍게도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과연 어떤 게 아닐까요? 바로 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이미지 색감을 조정하는 기능은 이 색깔을 바꿔주는 게 신기하긴 하지만 특정한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대로 실행시켜 주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은 이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다양한 환경에 맞춰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저 오른쪽 필터를 보면은 얼굴이 저기 있어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좌우 위 아래 움직여도 다 따라다녀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얼굴을 찌푸려도 멀리 가도 내 얼굴에 코가 어딨는지 얼굴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계가 사람을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기계한테는 이러한 그림들이 다 숫자일 뿐이거든요. 이러한 패턴들 속에서 어디가 코고 어디가 입이고 알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인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진이 주어졌을 때 이게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구별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과연 사람은 어떻게 사과와 바나나를 구별할까요?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이 아이는 과연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냥 애초에 사과랑 바나나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 여러분들은 예전에 이 사진을 본 적이 있으세요? 본 적 없죠. 왜냐면 제가 그냥 구글에서 아무거나 가져온 사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왼쪽이 바나나고 오른쪽이 사과인 거를 다 알 수 있어요. 과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때까지 바나나라고 불리는 것들을 꽤 오랫동안 봐왔어요. 그리고 사과라고 불리는 것도 꽤 오랫동안 봐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대충 노랗고 길다라 하면 바나나고
대충 빨갛고 둥글면 사과겠거니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계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네, 바로 비슷합니다. 이제 제가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엄청나게 부자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진을 다 학습시킬 건데요. 그중 제가 사진 몇 개만 가져왔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요 사진만 보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인공지능한테 하나하나씩 알려줄 거예요. 자, 인공지능아, 요거는 사과야. 요거는 바나나고, 얘는 바나나. 요건 사과, 요건 사과. 그리고 마지막 녀석은 바로 바나나야. 이런 식으로 제가 인공지능한테 친절하게 사진 하나하나씩 이게 어떤 사진인지 제가 다 알려줬어요. 이제 이러한 과정을 바로 라벨링이라고 해요. 이제 이러한 과정이 잘 되어 있어야 인공지능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다 사진 하나하나마다 사람이 직접 보면서 라벨링을 해주면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네, 맞아요. 실제로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인공지능에게 다 가르쳐 주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사진이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구별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다 가르쳐 줬기 때문이죠. 이 사진은 인공지능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사진이에요. 과연 인공지능이 이거를 잘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사진을 인공지능한테 딱 줬어요. 그럼 인공지능은 한번 열심히 고민을 해봐요. 어? 요 사진과 가장 비슷한 라벨링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딱 해봤는데, 바나나 라벨링이랑 이 사진이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딱 알았죠. 아, 요 사진은 바로 바나나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기본 원리예요.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내가 학습한 데이터 중에 제일 비슷한 데이터가 뭔지 찾아서 그 라벨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라벨을 토대로 이게 뭔지를 알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인공지능의 핵심입니다. 이제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과연 왜 빅데이터가 중요할까요? 이제 방금 저희가 인공지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만약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란색 바나나와 빨간색 사과로만 데이터 학습을 시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봤을 때 이 빨간색 사과와 노란색 바나나는 굉장히 구분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의 인공지능이 굉장히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 초록색 사과를 들고 온 거예요. 어? 인공지능이 이 초록색 사과를 처음 봤을 때 이거랑 비슷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초록색 사과를 학습시키지 않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를 조금만 학습시키면은 인공지능이 잘 구별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공지능을 더 넓은 범위, 더 넓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선생님, 인공지능은 최근에 많이 들었는데 인공지능은 최근에 만들어진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이러한 개념은 한 50년 전부터 있었는데 왜 이제서야 갑자기 인공지능 붐이 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빅데이터와 연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개념이 있었지만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학습시킬 충분한 빅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을 개념적으로 갖고 있었지 실현을 시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이미 빅데이터로 이 수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엄청난 인공지능에게 엄청난 양의 훈련 데이터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붐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분야는 바로 추천 시스템인데요. 모두들이 자주 보는 거 바로 유튜브가 있죠. 이게 사람마다 추천되는 알고리즘이 다 다른 거 알고 있었나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엄청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요. 예전 인터넷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이트가 똑같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그러한 컨텐츠들을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사람들의 취향을 하나하나씩 다 물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라벨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예를 들어 소설을 한번 추천해 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랑스 투어, 러시아 투어 이런 것들끼리 투어 관련된 것들을 묻고 추리소설과 범죄소설 이런 것끼리 비슷한 것들을 묶으면 좀 더 쉽게 라벨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라벨링 하기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대신 이것의 장점은 정확해요. 넷플릭스 아시죠? 여러분, 넷플릭스가 이제 시스템 뒤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화에 대해서 이 작품은 감동적, 유머러스 이렇게 다 라벨링을 해놔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사람들이 본 것을 바탕으로 비슷한 걸 추천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이러한 구조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방식은 유튜브는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동영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제가 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기록을 가졌을 때 다음에는 뭐를 봤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동영상 봤어? 그 동영상들을 본 다른 사람들은 다음에 이걸 보던데 너도 한번 이거 봐볼래?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하루에 올라오는 동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제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이제 영상 기록들을 가지고 그런 패턴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에 난 이런 거를 좋아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아도 유튜브가 알아서 좋아하는 영상을 띄워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인공지능의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얼굴 인식 기능인데요.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사과와 바나나를 구분하는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사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압수시키면은 이 사진을 통해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보안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려고 해봐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주인의 얼굴이랑 이제 사진이 비슷하면은 풀어주고 만약에 안 닮았다 그러면은 이제 풀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거에 되게 크나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 주인의 사진을 갖다 대면 이게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 되게 취약했는데 그러나 이 애플에서는 이거를 개선한 모델을 내놨습니다. 바로 페이스 아이디라는 기능인데요. 이 페이스 아이디는 트루세스 카메라를 이용해 이 깊이 정보까지 활용해서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이 학습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는 절대 풀리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선글라스나 안경 같은 걸 쓰면은 잘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 선글라스나 안경을 착용해도 이 사용자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서 이제 더 나은 인공 얼굴 인식 기능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직접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까요? 이게 인공지능이 굉장히 어렵고 코딩을 잘해야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쉽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구글의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티처블 머신을 하려면은 요 다음과 같은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다 같이 저 주소로 한번 접속해 볼까요? 구글 계정을 로그인한 다음에 시작하기 눌러서 이미지 프로젝트 표준 이미지로 들어가 주세요. 저는 휴대폰과 에어팟을 구분해보는 인공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웹캠을 이용해서 휴대폰의 다양한 각도들을 한번 촬영해 주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에어팟 역시 다양한 각도를 한번 촬영해 주세요. 그 다음에 모델 학습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완성이 됐어요. 휴대폰 보여주면 휴대폰 잘 나오죠. 에어팟 보여주면 에어팟이라고 잘 나오죠.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인공지능에도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윤리적 이슈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함께 인공지능의 윤리적 이슈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트롤리 딜레마 문제가 있어요. 만약 자율주행 중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때 직진을 할 경우 5명의 보행자를 치게 되고
방향을 돌리면은 한 명을 치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인공지능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는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두 번째로는 MIT에서 개발한 사이코패스 인공지능이 있어요. 사고, 살인 등 변사회적인 데이터로 학습된 AI인데요. 만약에 잉크 얼룩 무늬가 있다고 해봐요. 표준 AI는 이를 나무 꼭대기에 앉아있는 새들의 무리라고 인식하는 반면 이런 사이코패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감전으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학습 데이터는 반사회적인 AI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딥페이크 사건이 있어요. 전 미국 대통령인 오바마가 트럼프를 향해 독소를 퍼붓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었어요.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영상이 퍼지자마자 미 정권은 난리가 났다고 해요. 그런데 동영상을 제작한 곳이 버즈필드라는 곳인데 조던 필 영화 감독과 함께 만들었다고 해명 자료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수그러들었어요. 가짜 동영상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리기 위해 위와 같은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정말 감쪽 같죠? 가짜 동영상을 만드는 주범이 딥페이크라는 기술이에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특정 영상에 또 다른 영상을 덧대어 합성해 버리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컴퓨터에 오바마 대통령의 다양한 표정, 다양한 각도의 영상, 사진 자료를 학습시켜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떠한 동영상이든 자신 스스로 얼굴을 찾아내서 오바마 대통령의 얼굴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기술이에요. 원리가 이렇게 단순한 만큼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가뜩이나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가짜 정보들이 이렇게 판치게 되면 정말 위험하겠죠. 이러한 기술들이 각종 도형, 성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니 개발자의 윤리의식이 정말 중요해지는 시점이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챗봇의 인종차별, 혐오 발언 등이 있어요. 이제 많은 기업에서 챗봇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데 이런 챗봇 서비스들이 성소수자 혐오 발언, 성적인 대화 등으로 이러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 테이봇인데 이렇게 딱 봐도 혐오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오른쪽은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이루다 서비스인데 이 이루다 역시 이런 인종차별 혐오 발언에서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는 챗봇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요. 이 챗봇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해봤던 이루다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기서 주소를 불러달라고 하니까 실제 주소를 불러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루다 AI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카카오톡 문장을 가지고 개발을 하였거든요. 근데 이때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하지 않은 채로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루다에는 굉장히 큰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아까 이루다를 해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지 않았어요? 이렇게 큰 논란 이후 이루다 챗봇을 만든 회사인 스케터랩은 인공지능 윤리를 향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루다를 발전시켰어요. 먼저 사용자들이 이루다에게 공격적, 선전적, 편향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아이들의 이용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이렇게 페널티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이루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다음으로 필터링 기술을 도입하였어요. 학습 단계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필터링 시스템을 끼워 넣어서 이름이나 호칭과 관련된 문장들은 학습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욕설이나 선정적, 차별적 문장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되게 하였어요. 그리고 주소와 같은 정보들도 노출될 수 있으니 숫자를 포함한 문장들도 삭제시켰다고 해요. 이 모든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윤리 점검표도 도입하였는데요. 이렇게 10가지 항목에서 준비를 해서 점수를 매기며 점검을 했다고 해요. 대표로 이루다를 개발한 스케터랩이 윤리적 이슈를 보완한 사례들을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용자가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윤리적인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되도록 노력 중이에요.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요즘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를 지향하면서 누구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 노력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은 모든 인간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권리를 존중하고 다양한 민주적 가치와 국제인권법 등의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돼요. 사용자로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인공지능 개발자를 꿈꾸고 있다면은 인공지능의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본인만의 윤리적인 기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개발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